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기술과정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우리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과 사고 기법입니다.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될 것 몇 가지 알아보고 갈게요. 자, 댓글창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문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단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잘 지켜와줬던 것처럼 댓글 예절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10초의 공백 아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약 10초 뒤에 전달된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이 댓글을 읽기까지 10초 정도 걸릴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죠? 지난 시간 내용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친구들 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줬네요. 안민찬 친구, 전공직, 또 메이드 오너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반갑네요. 연주, 승아, 뿌나 친구는 저번에 봤던 것 같네. 탄지로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안민찬 학생이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 안전사고와 예방 그리고 또 발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안전과 발명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를 한번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발명품 그려보기라는 과제였는데요. 짠! 이건 어떤 발명품이냐? 바로 홀로그램 경찰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홀로그램 경찰이 딱 나타나서 거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경고를 주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범죄 예방에 좀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으로 씻겨주는 기계예요. 우리 집에 가면은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았죠. 네, 바로 그 기계를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주었네요. 자, 그리고 네, 천성중학교 박웅영 학생의 과제인데요. 자, 여기 글 읽어보시면 식물인간이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센서를 만든다. 인조 근육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런 게 진짜 발명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식물인간이 그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여야겠죠. 자, 그리고 천산중학교 김민준 학생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스마트 필통이라고 해서 필통 윗면에 이제 시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터치패드로 돼 있어서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시험 시간에는 사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과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확산적 사고 기법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렴적 사고 기법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발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발명의 구체적인 기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기억나시나요? 문제실평이라고 했죠.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문제실평. 이 문제실평 단계에서 계획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냐?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했고요. 그 중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구체화하는 작업까지를 계획하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를 바로 확산적 사고 기법을 사용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단계가 바로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발명사고기법에는 확산적 사고기법과 실험적 사고기법이 있는데 확산적 사고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실험적 사고기법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기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확산적 사고기법과 실험적 사고기법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각각 2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적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실험적에는 PMI와 평가행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레인스토밍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브레인 무슨 뜻이죠? 뇌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토밍은 무슨 뜻일까요? 네, 탄지로 학생, 민찬 학생 잘 이야기해 줬네요. 자, 브레인은 뇌고 스토밍. 자, 스토밍은 바로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폭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기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자신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브레인스토밍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한번 우리 댓글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가 있을까? 공부, 뿌나 친구 공부, 그림러 입처리 수업, 탄지로 집, 학교면 집이 생각나는데요. 전공직 교실, 학생, 친구, 선생님 급식, 친구, 선생님 쉬는 시간, 친구, 민혁진 친구, 그리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게 정말 학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교과 선생님 급식실 의자, 책상, 칠판, 즐거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다른 주제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학교에서 위험한 곳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한번 댓글창으로 적어볼까요? 학교에서 위험한 곳.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과도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네요. 창고, 계단, 복도, 학교, 학교 구석, 나는 누구인가, 전공직, 유리창, 민혁진 계단, 김영미 교실, 탄지로 옥상, 커터칼, 계단 등등이 나왔습니다. 학교 뒤에 있는 산 이렇게도 얘기해 주었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학교에서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선생님, 브레인스토밍이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도 학교에서 위험한 곳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짠!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었어요. 뭐 우유를 흘릴 때 냄새나 미끄럼짐을 주의해야 된다. 혹은 뭐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여기 3번째 보시면 피곤한 친구를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또 시험 기간에 선배를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다. 화장실 물을 안 내리면 친구들의 감각기관이 위험하다라고 이런 재밌는 답변들도 적어주었네요.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브레인스토밍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규칙 4가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비판 금지입니다. 제한된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뭐 그런 생각을 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단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2번째, 자유분방입니다. 자유분방이란 엉뚱하고 흔하지 않는 아이디어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라고 했을 때 뭐 돈가스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죠. 그쵸? 그 친구는 학교 하면 돈가스가 떠오를 정도로 돈가스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런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답변들도 충분히 수용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왜냐? 자, 3번째,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함인데요.
네, 100가지의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중에서 좀 개선해서 쓸만하다 하는 아이디어는 10가지, 그리고 좀 최적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한 가지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합과 개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개선해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가스라고 했고 어떤 학생은 뭐 급식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뭐 김치볶음밥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4가지 뭐다? 4가지. 비판금지, 자유분방, 질보단양, 결합과 개선.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산적 사고기법의 브레인스토밍 살펴보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마인드맵 기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마인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마치 영어 시간 같다, 그치? 자, 마인드. 여러분들 아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마인드는 뭐고, 맵은 뭐고, 안민찬 학생 생각그물이라고 했네요. 네, 비슷합니다. 생각그물 좋아요. 또, 마음, 생각. 네, 나연 학생, 석호 학생 대답 잘 해주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인드란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생각, 그리고 맵은 지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각 지도인데요. 어떤 주제랑 관련돼서 문제점을 이미지랑 단어로 연상 지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만드는 기법인 거야. 선생님이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주제 학교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하면 떠올리는 것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줬던 거 있죠? 급식, 과목, 친구, 공부 등이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급식 한번 살펴볼게요. 급식하면 떡볶이, 돈가스, 김치, 우유, 뭐 김치볶음밥, 무말랭이, 뭐 된장국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김치 들어가 보면 동치미, 겉절이, 무생채 등 엄청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우유도 뭐 딸기우유, 흰우유 등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마인드맵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어요. 과목에 있어 기술과정, 뭐 수학, 과학 등이 있고요. 기술과정 하면 뭐 김한나쌤, 기술여신 이렇게 막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의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또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의 마인드맵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이제 2가지 기법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제, 확산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그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교통카드 지난 시간에 교통카드 스티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1, 2, 3번 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생님은 브레인스토밍 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선생님 주제는 어떤 걸로 하나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 발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해 보았던 것들 있죠? 그거를 실현시킬 아이디어 혹은 자신이 평소에 겪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죠? 자,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학습 목표 1번 달성되었네요. 자, 그러면 2번 학습 목표 수렴적 사고 기법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렴적 사고 기법에는 PMI와 평가행렬법이 있는데요. 수렴적 사고 기법이 뭐였죠? 네,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 냈던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MI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PMI, 이거는 각각 영어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PMI로 시작하는 단어들 혹시 뭐 아는 거 있나요? 허세이다인 PMI 저 봤는데 안민찬 학생 인포메이션 아닙니다. 얘기해 줄게요. P는 바로 플러스, 좋은 점, 장점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P가 플러스니까 M은 뭘까, 얘들아? P는 플러스, M은 누가 가장 먼저 맞추는지 한번 볼 거야. 나는 누구인가 친구가 맞췄네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M 마이너스. 나쁜 점이고요. I는 interesting 이라고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런 다색 볼펜 많이 사용하죠? 이 다색 볼펜의 PMI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P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다색 볼펜의 좋은 점. 노받고 인터스텔라 아닙니다. 인터레스팅이에요. 자, 다색 볼펜의 좋은 점. P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색, 민혁진 학생이 대답해줬네요. 그쵸? 여러 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겠네요. 이수영 학생 맞아요. 자, 그러면 M. 안 좋은 점은 두껍다. 맞습니다. 볼펜이 두꺼워짐. 그리고, 네, 크기가 크다. 손에 쥐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 흥미로운 점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샤프, 안에 샤프가 들어가 있는 볼펜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볼펜이랑 샤프를 한 곳에 합쳐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PMI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온라인 수업에 PMI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수업의 PMI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학생이 가장 먼저 대답해 주었네요. 좋은 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집에서 수업해서 좋다. 뿌나 학생 누워서 할 수 있다. 뿌나 학생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자, 좋은 점. 폰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신승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김키노 학생 온라인이라 편하다. 아무래도 학교 수업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한 부분이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유용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쁜 점. 집이라서 주변에 유혹이 많다라고 해줬네요. 그리고 서버가 터진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나쁜 점들이 선생님도 가끔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I.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이 다 정답이 되겠네요. 흥미로운 점에는 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처음 보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을 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PMI 기법 살펴보았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PMI 표를 그려서 각각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내가 실현시키기 좋은지 선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험적 사고 기법의 PMI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행렬법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평가행렬법. 자, 이 평가행렬법에서 행은 가로를 의미하고요. 렬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 내가 미리 정해놓은 이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이렇게 점수에 대해서 척도를 매겨 놓아야 합니다. 우수는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이런 식으로 뭐 3점 척도도 괜찮고요. 5점 척도, 7점 척도 등 각각 점수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안에 아이디어 1의 기준에 부합한 점수는 뭐 1, 3, 1, 3, 2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적어주고요. 이것들의 총 토탈한 점수를 마지막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이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아까 학교에서 위험한 곳 했을 때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한번 표지판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쭉 적어보고요. 기준에 대해서 합리성, 독특함, 표현하기 쉬움과 실용성 등을 정해보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만점은 5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1점은 뭐, 2점은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5점이라고 해서 한번 척도를 매겨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를 쭉 매겨서 합계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아이디어가 어떤 거죠? 네, 22점. 22점이라 해서 이 문이라고 적혀있는 아이디어였네요. 문이라고 적혀있는 아이디어가 뭐였을까 한번 볼까요? 자, 문을 세게 닫을 때 이 아이디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가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아직 색칠하기 전 모습이긴 한데 이거 보고 문을 좀 살살 닫으시오 라는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네, 문 세게 닫음 주의 라는 표지판입니다. 굉장히 잘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행렬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확산적 기법과 실험적 사고 기법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실험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선생님이 오타가 있었네요. 선정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했던 교통카드 스티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을 인식의 문제와 휴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다면 1점을 주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0점을 준다고 했을 때 각각의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교통카드 스티커가 선택이 되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과제 확산적 실험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선정하는 그거를 일련의 과정을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데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배고파. 수업 끝나고 오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비빔밥도 먹고 싶고, 스시도 먹고 싶고, 마라탕도 먹고 싶어. 이 많은 것들을 다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기술 시간에 배운 발명사고 기법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 여러분, 우리 발명사고 기법을 적용시켜서 선생님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이 먹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선택한 기법은 마인드맵입니다. 자,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땡기는데 우리 이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수렴적 사고 기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평가행렬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평가행렬법이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선생님은 비빔밥, 스시, 마라탕, 떡볶이 중에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는 가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선호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배부른 정도, 포만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고요. 점수의 척도는 1점에서 3점 만점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수를 높게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비빔밥 같은 경우는 그리 비싸지 않으므로 3점, 스시 1점, 마라탕 2점, 떡볶이 3점으로 매겼고요. 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비빔밥 8점, 스시 3점, 마라탕 6점, 떡볶이 7점으로 비빔밥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저녁 비빔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살펴보았나요? 우리 이렇게 기술 시간에 배운 발명 사고 기법들은 비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때요? 선생님 연기 좀 잘하나요? 선생님 연기 잘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왜 손발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러지? 민찬아, 손발이 왜 없어져? 보이스 비싱 친구 점점점 뭐죠? 네, 선생님 열심히 찍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면 선생님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2번 수렴적 사고 기법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달성되었네요. 네, 네, 잘하시네요이라고 했는데 점점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나연 학생, 쌤 연기 잘하세요. 와,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도 좀 더 연기 실력을 분발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차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확산적 사고 기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렴적 사고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 사용한 건데 PMI와 평가행렬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준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산적 사고 기법의 과제 하나, 수렴적 사고 기법의 과제 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었고요. 자, 다음 차시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자, 바로 특허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발명만 하고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를 내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교통카드 스티커 그 영상 보여줬잖아요. 왜 교통카드를 선생님이 시중에 판매하지 못했는지 그 슬픈 사연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나 보네요. 수업이 너무 스쳐 지나간 것 같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대박이네요. 선생님도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의 연기가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혹시 궁금한 건 있으면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학습 자료는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영상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 기술여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얘들아 안녕!